꽤나 충격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들이 앞으로 예정된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대해 유튜브도 찾아보고 서치도 해봤지만 국내에서는 이 내용들을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요. 해외에서는 이 가설이 다뤄지고 있긴 한데요. 다뤄졌다 뿐 의견이 분분해서 딱히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최 죄송합니다. 바로 근거를 들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설의 근거는 벽화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화면 멈추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얜 남수였나? 걔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선녀 누나. 이 구름다리 그림과 여기 보이는 체스판 비스무리한 그림이죠. 하지만 좀 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빠르게 찾으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벽에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일단 대놓고 보이는 건 H죠.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침상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문자는 O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문자는 O와 비슷한 모양에서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D 보여. 네 번째는 대놓고 I죠. 다섯 번째 문자는 침상 때문에 잘은 안 보이지만 이 장면까지 참고했을 때 E처럼 보입니다. 여섯 번째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여기서 보면 M으로 보이고요. 일곱 번째 문자는 대놓고 I, 여덟 번째 문자가 제일 잘 안 보이는데 이 장면을 참고해서 정말 자세히 보면 H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홉 번째 문자는 역시나 I고요. 즉 이 문자들을 조합하면 어디에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직역하면 오늘은 나에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늘은 나 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걸 검색해보면 이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크라스티비 라는 문구가 추가되는데요. 이 말은 내일은 너에게 라는 뜻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 크라스티비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크라스티비 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가 게임 찬성 측에 있었으니 게임 반대 측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침상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크라스티비가 적혀있다는 전제하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자는 R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 문자는 A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봐서는 절대 모르겠지만 전제상 S처럼 보이고요. 네 번째 문자도 마찬가지 T, 다섯 번째 문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I, 여섯 번째 문자는 역시나 B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게임 반대측에 적힌 문구는 크라스티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곳에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싶은데 이 구절 속 내포된 의미를 알아보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역하면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당신이 죽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면서 그 누구도 죽음이란 운명에서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운명론자인 선녀 누나가 딱 스쳐 지나가는 듯한데요. 니들이 죽을 곳과 시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지신명께서 정하시는 것이야. 어쨌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벽에는 시즌1과 달리 그림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림이 아니라 문자가 적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즌1을 보면서 이 참가자 공간의 벽이 다음 게임을 암시하는 힌트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알고 있죠. 보통은 이 사실을 근거로 시즌2의 다음 게임을 예측하려 하는데 어디에 크라스티비 라는 문구가 도대체 앞으로 진행될 다음 게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게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징어 게임은 한국 내 동심, 추억의 게임으로 전개되는데 갑자기 라틴어? 알고 보니 우리말이었던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혹시나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오늘은 내가 술래, 내일은 너가 술래 뭐 이런 게임이 등장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제 생각에 이 문구가 다음 게임을 예측한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근거는 더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벽화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게임을 사실상 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게다가 시즌1 벽화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게임을 드러냈죠. 근데 시즌2 벽화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5인 6각, 짝짓기 게임 이 중 어떤 것도 벽화를 통해 예측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벽화에 관련 그림 자체가 없거든요. 심지어 쿠키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게임과 관련한 벽화도
샅샅이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즉 시즌2 벽에 그려진 거라곤 구름다리 비스무리한 걸 옮겨다니는 사람의 그림과 십자가 모양이 박힌 체스판 비스무리한 그림,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Odiemihi Krastibi. 가 끝이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시즌2에서 진행된 세 가지 게임과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게임이라고 본다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쿠키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미 시즌2에는 6가지 게임 중 4가지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이 게임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동대문을 열어라 혹은 우리 집에 왜 왔니 등의 다른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당연히 벽에 그려진 구름다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이 십자가 체스판하고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즌1처럼 직관적으로 게임을 드러내는 그림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관계 짓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는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구 자체부터 로마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기에 직관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측면을 지녔다는 점과 직관적으로 해석했다 쳐서 오늘은 영희술래, 내일은 철수술래, 기차 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다고 쳐도 시즌1과 비교해봤을 때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미 6가지 게임 중 사실상 4가지가 나온 이 상황에서 위 3가지는 앞으로의 게임 전개를 예상하는 그림이나 문구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즌1 때와 시즌2를 봤을 때 투표 시스템이라는 가장 큰 변화점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벽화 시스템도 변화를 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그림들과 문구는 앞서 4가지 게임 빼고 5번째 게임과 6번째 게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고요. 그치만 좀 어거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3가지가 앞으로 진행될 게임 예측과 관련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에 대해 2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작품 외부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작품 내부의 관점에서입니다. 말을 좀 어려워 보이게 했는데 겁나 쉽습니다. 먼저 작품 외부부터 시작하면 이는 즉 창작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황동혁 감독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전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이끌어낸 이 상황에서 앞서 말했듯 전 세계 사람들은 시즌1 벽화가 앞으로의 게임을 드러내는 장치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 시즌2의 벽화도 해석의 방향이 그렇게 잡히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황동혁 감독님이 예상했고 일부러 비틀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를 낚시했다는 거죠. 시즌2 3화부터 게임장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감독은 매우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처럼 게임장 내부의 벽화를 거의 시작하자마자 보여줍니다. 지구 시청자들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죠. 기훈형이 일어나고 선녀 누나가 공포영화 찍고 있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십자가 체스판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건 무슨 게임일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기서 감독은 2번째 미끼를 던집니다. 곧이어 구름다리 그림을 보여주죠. 체스판보다 더 직관적인 이 그림을 보시고 대다수 시청자들은 보나마나 구름다리에서 떨어지면 탈락하는 게임이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감독의 연출과 설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예상의 장치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이런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과정에서 전세계 시청자분들은 시즌3를 보며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독님은 안 그래도 이 작품으로 유명세를 탄 마당에 그야말로 탑 월드클래스 감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비교적 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전개를 다른 의미의 반전으로 엎어버리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매우 참신하고 독창성 있는 작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이 3가지는 창작자 입장에서 다음 게임의 예측 장치가 아니라 지구를 낚시하여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작품 내부의 관점입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걸 알아본다는 거죠. 물론 창작자가 설계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순 없으나 창작자 관점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보려 합니다. 이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은 단연 프론트맨일 것입니다. 이 프론트맨의 관점에서 이 3가지를 보려 합니다. 먼저 시즌2의 오징어 게임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게임과는 달리 좀 특별한 게임입니다. 공식적으로 전 우승자 2명이 재참여한 게임이라는 거죠. 우승자 중 1명은 게임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다른 1명은 게임을 박살내려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영웅놀이가 되었지만요.
어쨌든 이때 프론트맨 입장에서 이 특별한 게임을 본다면 그 컨셉이 혁명 진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프론트맨은 기훈의 의지를 꺾기 위해 자진해서 게임에 참여한 케이스입니다. 기훈이 이번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참가하지 않았겠죠. 즉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진짜 도파민 뿜으려고 참가한 일라미 형이랑은 게임 참가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닌가? 여기서 게임의 총사령관인 프론트맨은 이번 게임의 컨셉인 혁명 진압에 걸맞게 게임들과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기훈의 의지를 꺾기 위해 게임과 시스템을 최적으로 세팅해놨을 거란 거죠. 경찰대 출신 초엘리트 두뇌니까요. 대표적으로 바뀐 투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기훈의 생각대로라면 매 게임마다 상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투표해서 반대표 찍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프론트맨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기훈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회의감을 느끼며 기훈 자신의 의지가 자연스레 꺾이게 하기 위해 이렇게 투표 시스템을 바꿨을 겁니다. 게임도 그렇습니다. 성기훈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게임들로 설계되었을 텐데요. 프론트맨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미 기훈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게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사실 이 난리 치는 것도 예상했다고 봅니다. 기훈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의미가 없구나 생각하게 하고 의지를 꺾게 하기 위한 설계죠. 두 번째 게임부터도 역시 의도적으로 생소한 게임들을 넣음과 동시에 본인도 참여하여 기훈의 의지가 꺾여나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을 텐데 본인이 더 신났네요. 죄송합니다. 설명 못하겠어요. 세 번째 게임은 설계상 기훈의 멘탈을 흔들기에 매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건지 기훈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게임 컨셉이었으니까요. 사람 사이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기훈의 정서와는 상반되는 게임이었기에 프론트맨이 이 게임을 집어넣은 것일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기훈 친구 정배를 이번 게임에 섭외한 것도 어쩌면 다 설계였다는 겁니다. 정배는 진짜 납치해서라도 데려와라 지시했을 수도 있겠죠. 기훈의 의지를 박살내기에 충분한 역할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프론트맨은 전 우승자 2명이 재참여하는 매우 특별한 게임 전반을 설계하면서 벽화 시스템까지 바꿨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청자들에게 조롱받는 기훈이 형이라고 하더라도 프론트맨은 기훈과의 대화에서 말솜씨가 많이 늘었군. 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는 시즌1보다 좀 더 성장했구나 하는 인정성 발언이죠. 이에 따라 혹시나 전 우승자인 기훈이 벽화를 보며 다음 게임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벽화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단 겁니다. 이게 다음 게임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헷갈리게 말이죠. 그러나 기훈이 형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벽화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씨발 머리는 존나 나빠서. 몰랐던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 프론트맨의 설계였다면 왜 이런 그림들과 문구를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것들을 통해 프론트맨이 기훈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이 그림들과 문구를 통해 기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할 말이 뭘까요? 각각을 보며 주관적으로 해석해보려 합니다. 첫째, 구름다리를 건너는 그림은 게임의 참가자들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시켜 이전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과 앞으로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이 그림들은 시즌1 때와 다르게 어디 한 공간에만 딱 그려져 있지 않고 이 전체 공간에 전반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1 때 그림처럼 특정 공간에서 특정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고요. 그냥 전체 게임의 전체 참가자들을 나타낸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보시면 참가자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죠. 바로 십자가 체스판입니다. 제가 계속 체스판이라 해서 체스판 비스무리한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체스판에 십자가가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바로 무덤입니다. 정확히는 공동묘지처럼 보이네요. 즉 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활용점정으로 마지막 문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Hodie mihi crastibi.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당신이 죽는다. 즉 이 세 가지를 통해 프론트맨이 기훈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말해서 너 따위가 이 게임을 절대 멈출 수 없다 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암울한 암시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디의 미희, 크라스TV를 직역해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당신에게로 본다면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성기훈 타락설이죠. 즉 오늘 사람들을 죽음에 밀어넣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프론트맨, 내일 사람들을 죽음에 밀어넣을 사람은 바로 나 성기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디의 미희가 게임 찬성 측에 있었고 크라스TV가 게임 반대 측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신빙성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 쭉 언급한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즌2의 벽화가 다음 게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임을 암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성 측면에서의 장치, 기운의 의지를 꺾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